2026년 1월의 마지막 날, 대전 충무체육관은 이례적인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칼날 같은 겨울바람도 팬들의 뜨거운 열기를 꺾지는 못했고, 체육관 입구는 저마다의 응원 도구와 형형색색의 유니폼 물결로 장관을 이루었다. 그 다채로운 물결 속에서 낯설지만 선명한 몽골 국기 하나가 조심스럽게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정관장 배구단의 용병, 딸 인씨를 응원하러 머나먼 몽골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부모님의 손에 들린 바로 그 깃발이었다. 아버지는 거대한 체육관을 올려다보며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나지막이 읊조렸다. 우리 딸이 정말 저 안에서 경기를 하는 거란 말이지. 한국말이 익숙지 않은 어머니는 통역 스태프의 안내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꽉 다문 입술과 티켓을 쥔 손의 힘으로 애써 긴장감을 감추고 있었다. 몇 해 전, 마치 먼 곳으로 유학이라도 보내는 심정으로 딸을 한국 땅에 보냈을 때 부모가 마음속으로 그렸던 미래가 바로 오늘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그날이 찾아오자 벅찬 설렘은 어느새 묵직한 긴장감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3경기 연속 매진, 충무체육관의 3,500석이 다시 한번 관중으로 가득 찼다는 사실이 주는 압박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매진이라는 화려한 흥행 기록 이면에는 5연패라는 정관장의 뼈아픈 현실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주포였던 외국인 선수 지아가 이마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후 팀은 끝모를 부진에 패 빠져 있었다. 용병 없는 팀,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었다. 외국인 선수의 활약이 팀 성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그의 특성상 인씨는 역설적이게도 외인 없는 팀의 유일한 외인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 셈이었다. 네트 너머 상대팀인 현대건설 선수들이 분주하게 몸을 풀며 전의를 다지고 있었다. 현대건설 역시 에이스 정지훈이 피로, 골절로 시즌 아웃에 준하는 진단을 받는 악재를 만났지만 5라운드 첫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며 도끼를 품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상위권 순위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상대를 6연패라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는 동기부여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었다. 승패의 세계는 공정한 만큼 잔혹했고 잔혹한 만큼 공정했다. 그리고 오늘 패배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었다. 웜업을 하던 인씨의 귓가에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소란스럽게 울려 퍼졌다. 저 멀리 몽골에서 온 부모님이 관중석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그간 겹겹이 쌓아왔던 모든 압박감이 한꺼번에 턱 밑까지 치밀어 오르는 듯했다. 하지만 인씨는 이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모든 신경을 손끝으로 모았다. 라커룸을 나선 고희진 감독이 선수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결연하게 말했다. 오늘 도망치는 배구는 없다. 끝까지 부딪히는 거다. 스피드를 2배로 올려. 인씨, 서연이, 선우, 너희 셋이 중심을 잡아줘야 해. 감독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체육관 전체를 날카롭게 갈랐다. 2026년 1월 31일 인씨의 선수,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1세트 시작과 동시에 정관장은 거짓말처럼 상대를 거세게 밀어붙였다. 첫 득점은 박은진의 손끝에서 터졌다. 중앙에서 번개같이 솟아오른 그녀의 속공에 현대건설 블로커들은 속수무책으로 공을 뒤로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좋았어. 벤치에서 고희진 감독의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인씨도 동료들과 가볍게 손을 맞부딪히며 좋은 출발을 자축했다. 이후로도 정관장의 기세는 멈출 줄 몰랐다. 마치 완전히 다른 팀으로 거듭난 듯 선수들의 눈빛에는 놀라운 집중력이 서려 있었다. 상대 범실을 시작으로 정호영의 파괴력 있는 오픈 공격과 이선우의 날렵한 속공, 그리고 박혜민의 서브 에이스가 연달아 터지면서 점수는 순식간에 8대4까지 벌어졌다. 충무체육관 전광판에 선명하게 새겨진 숫자는 정관장의 압도적인 분위기를 증명했다. 관중석 한편에서 몽골 국기를 꼭 쥐고 있던 부모님의 얼굴에도 그제야 옅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전광판의 화려한 효과와 함께 딸의 이름이 뜨고 해설자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질 때 인씨라는 이름이 유독 선명하게 들려왔다. 여보, 저기 11번 우리 딸. 어머니는 벅찬 목소리로 남편의 팔을 끌며 코트 위에 딸을 가리켰다. 그러나 초반의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다. 코트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그리고 서서히 뒤바뀌고 있었다. 저력의 현대건설은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정관장의 리시브가 조금씩 흔들리는 틈을 포착한 강성형 감독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채로운 공격 패턴을 지시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선수 카리가 터뜨린 강력한 백어택이 정관장 코트 정중앙에 날카롭게 꽂혔다. 이어 이다현이 대각 깊숙이 찌르는 스파이크를 성공시키자 현대건설 선수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올랐다. 또 다른 공격수 저스티스의 묵직한 한 방이
블로킹 벽을 뚫어낼 때마다 정관장 수비수들의 움직임은 조금씩 둔해지고 있었다. 괜찮아. 하나씩만 막자. 인시는 동료들을 독려하기 위해 목청껏 소리쳤다. 그러나 그녀의 외침이 무색하게 리시브된 공은 점점 더 불안하게 튀어올랐고 세터에게 정확히 배달되어야 할 공은 번번이 흔들렸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속도 배구는 리시브가 불안정할 경우 오히려 독이 되는 양날의 검과 같은 전술이었다. 그럼에도 고이진 감독은 작전을 바꿀 생각이 없었다. 서현아, 더 빨리 올려. 인시 준비해. 세터 최소현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빠른 토스를 만들어내려 애썼고 인시는 그 불완전한 공에 온몸을 내던지듯 뛰어올라 스파이크를 시도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몇 차례 기적 같은 속공이 성공하자 관중석에서는 감탄과 환호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그 순간만큼은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의 불씨처럼 보였다. 하지만 배구라는 스포츠는 한두 번의 번뜩이는 플레이만으로는 승리를 가져올 수 없었다. 가까스로 점수차를 좁히면 어느새 다시 역전을 허용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정관장의 수비진은 대각과 직선을 교묘하게 공략하는 현대건설의 목적타 서브의 속수무책이었고 그 결과 세터는 네트 가까이 붙어서 힘겹게 움직여야만 했다. 결국 거대한 벽과도 같았던 양효진의 블로킹이 길었던 첫 세트에 마침표를 찍었다. 정관장의 막판 추격은 필사적이었지만 스코어보드는 결국 25대 21를 가리키고 있었다. 우위를 점하고도 어이없이 내주고만 첫 세트였다. 작전 타임으로 잠시 벤치에 앉은 인쿠씨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관중석을 훑었다. 몽골 국기를 흔드는 부모님의 모습이 희미하게 시야에 잡혔다. 그 광경에 가슴을 짓누르던 압박감이 한층 더 묵직하게 다가왔다. 이제 겨우 한 세트가 끝났을 뿐인데 아직 기회는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여봤지만 손끝에서 시작된 미세한 떨림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다. 두 번째 세트의 흐름 역시 초반에는 첫 세트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고이진 감독은 여전히 빠른 플레이를 밀어붙였다. 물러서지 마. 우리가 연습한 대로 하는 거야. 더 빨리, 한 박자 더 빨리. 박은진의 블로킹이 성공하고 인쿠시의 날카로운 역습이 이어지면서 정관장의 분위기는 서서히 달아올랐다. 블로킹 득점이 나올 때마다 인쿠시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모를 외침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스코어가 10대 7이 된 시점을 기점으로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상대의 서브가 코트 라인에 아슬아슬하게 걸치자 정관장 선수들의 시선이 일순간 초점을 잃었다.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보았으나 공은 블로커의 손가락을 살짝 스친 뒤 그대로 코트 밖으로 벗어났다. 코트 위 선수들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자 벤치는 지체 없이 비디오 판독을 신청했다. 전광판에는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이 느리게 반복 재생되었다. 관중석 여기저기에서 닿았다. 아니다. 설왕설래가 오갔지만 심판의 최종 판정은 노터치였다. 정관장 블로커의 손에 공이 닿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짧은 침묵이 코트를 감쌌고 그 고요함을 깬 건 관중석 한편에서 터져나온 격앙된 외침이었다. 이게 말이 돼요. 왜 이러는 거예요? 어느 여성 팬의 울분에 찬 목소리였다. 그 순간 체육관의 모든 소음이 뱉는 듯했다. 그 한마디에는 길어지는 연패에 지친 팬들의 원망과 서러움, 안타까움이 전부 녹아 있었다. 그 절규는 인쿠시의 귓가에도 똑똑히 와서 박혔다. 이상하리만치. 그 목소리는 마치 자신을 향해 질책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바로 나에게 따져 묻는 것만 같았다. 번복은 없었다. 스코어는 11대 7으로 벌어졌고 경기의 주도권은 완전히 현대건설로 넘어갔다. 이어진 김희진의 서브는 네트를 살짝 스치고 코트에 떨어지며 정관장의 수비 라인을 또 한 번 흔들어 놓았다. 불안정하게 튀어오른 공은 세터와는 한참 거리가 먼 곳으로 향했고 간신히 살려낸 공은 공격수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어려운 볼이 될 수밖에 없었다. 현대건설은 그 허점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집요하게 1번과 6번 자리를 향해 목적타를 날렸다. 한 번 금이 가기 시작한 수비 조직력은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럼에도 고이진 감독은 포기하지 않고 코트를 향해 소리쳤다. 괜찮아. 우리가 준비한 플레이를 해. 서현아, 빠르게 가. 감독의 지시에 최소현은 다시 한번 네트 쪽으로 몸을 날렸다. 팀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그녀는 이선우와 인쿠시에게 최대한 빠른 패스를 연결하려 애썼다. 그 시도 중 몇 번은 날카로운 공격으로 이어졌고 그럴 때마다 코트 위에는 잠시나마 희망이 싹 댐다. 인쿠시의 속공이 상대 블로킹을 뚫고 코트에 내리꽂히자 관중석은 다시 한번 들썩였다. 하지만 그 희망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리시브가 불안정할 때 속도 배구는 승부수가 아닌 독이 되었다. 토스는 점점 더 낮아졌고 공격수들의 동작은 단조로워졌다. 현대건설의 블로커들은 어느새 그들의 공격 타이밍을 완벽하게 읽어내기 시작했다. 17대 11. 점수차는 걷잡을 수 없이 6점까지 벌어졌다. 타임아웃으로 벤치에 돌아온 인쿠시는 턱끝까지 숨이 차올라 물병 하나 제대로 들 기운조차 없었다.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낀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채찍질했다. 정신 차리자. 아직 안 끝났어. 나 때문에 팀이 무너져서는 안 돼. 바로 그때 벤치 뒤편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웃음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통역사와 이야기 중인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는 딸이 코트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벅찬 듯 연신 눈가를 닦아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득점 하나하나에 온몸으로 반응하며 경기에 몰입하고 있었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세트 후반 정관장은 빠른 공격과 블로킹을 앞세워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강력한 서브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점수차를 석 점까지 좁히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격차를 완전히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대건설은 노련하게 경기를 운영하며 점수를 지켰고 두 번째 세트마저 25대 21로 가져갔다. 팀의 스코어는 두 세트 연속 같은 점수에서 멈춰섰다. 인쿠시는 무릎을 짚은 채 거친 숨을 내쉬었다. 체력이 바닥나기 전에 정신력이 먼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세 번째 세트가 시작될 무렵 현대건설의 발걸음은 이미 승리를 향해 한층 더 가까워져 있었다. 그들은 직감하고 있었다. 이 세트를 따내면 결과는 3대 0 완승. 그 승리는 단순한 1승을 넘어 2위 자리 탈환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기에 현대건설은 초반부터 맹렬하게 상대를 압박했다. 카리는 여전히 현대건설 공격의 중심이었다. 후위 공격이든 평범한 4번 자리 오픈 공격이든 그의 손을 떠난 공은 예외 없이 강력하고 날카롭게 코트를 파고들었다. 이예림은 영리하게 빈 곳을 찾아냈고 김희진의 높은 블로킹은 정관장의 공격 활로를 차례차례 차단했다. 그럼에도 정관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인쿠시는 필사적으로 코트 곳곳을 누비며 몸을 던졌다. 수비에 성공한 뒤 지체 없이 공격으로 전환해야 하는, 말 그대로 1인 2역을 소화해야 하는 순간들이었다. 최소연이 어렵게 뛰어올린 공을 향해 인쿠시는 남은 힘을 모두 끌어모아 뛰어올라 스파이크를 날렸다. 상대의 블로킹 벽을 가르는 스파이크가 코트에 내리꽂히는 순간 관중석은 또 한 번 거대한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 찰나의 희열 속에서 점수 차이나 연패의 아픔 같은 건 모두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스코어보드는 9대 0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비추고 있었다. 인쿠시의 재치 있는 공격과 최소현의 날카로운 서브가 터지며 잠시 경기에 추가 평형을 이루는 듯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현대건설은 그 뒤로 단 한순간도 우위를 놓치지 않았다. 고질적인 문제는 역시 수비, 특히 리시브에서 터져나왔다. 용병의 부재를 겪는 정관장과 주포가 빠졌음에도 조직력으로 그 공백을 채우는 현대건설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선명해졌다. 견고한 리시브를 바탕으로 한 현대건설의 공격은 물 흐르듯 유연했지만 정관장의 수비 라인은 세트가 거듭될수록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바로 그때 네트를 경계로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상대 블로커와 정관장, 공격수의 팔이 마치 자석처럼 네트로 이끌려 뒤엉키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현대건설 측에서는 곧바로 네트 터치라며 손을 들었고 정관장 선수들은 아니라는 듯한 제스처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다시 비디오 판독이 시작되자 경기장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그리고 판독 결과는 어김없이 정관장에게 불리하게 선언되었다. 판정이 내려지는 그 순간 관중석 한쪽에서 누군가의 흐느낌이 선명하게 터져나왔다. 단순한 탄식이 아닌 울음이 뒤섞인 애절한 소리였다.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어떻게든 팀이 기나긴 패배의 늪에서 벗어나길 염원하는 팬들의 마음이 한데 모여 터져나온 외침이었다. 팬의 절규를 들은 고이진 감독은 찰나의 순간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얼굴로 다시 정면을 응시했다. 계속해. 끝까지 포기하지 마. 무너지면 안 돼. 현실은 비록 가혹했지만 포기라는 선택지는 그녀의 사전에 없었다. 하지만 20점의 고지를 넘어서기도 전에 크고 작은 범실이 속출했다. 반면 상대팀 카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어김없이 점수를 쌓아 올렸다. 그가 양팀을 통틀어 가장 많은 21점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전광판의 숫자보다 코트 위 선수들의 표정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현대건설은 카리뿐만 아니라 이예림, 양효진, 저스티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선수들이 고른 득점 분포를 보이며 다채로운 공격력을 뽐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관장에서는 인쿠시만이 홀로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녀는 셀 수 없이 몸을 날려 공을 받아냈다. 코트 바닥 모든 곳에 그녀의 땀과 거친 숨결이 배어있는 듯했다. 점수를 따냈을 때도 반대로 점수를 내줬을 때도 인쿠시는 애써 동료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괜찮아. 아직 경기 안 끝났어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 격려가 사실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가장 절실하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스코어는 21 대 13, 그리고 23 대 14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점수차는 이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말았다. 마지막 랠리가 시작되었고 인쿠시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공을 쫓아 몸을 날렸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그녀는 필사적으로 공을 쳐내고 어떻게든 상대 진영으로 공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기적은 없었다. 힘겹게 넘긴 공은 상대팀 카리의 손에 완벽하게 걸렸고 코트를 가르는 굉음과 함께 다시 넘어왔다. 그 스파이크가 정관장 코트에 꽂힘과 동시에 주심의 휘슬 소리가 길게 경기장을 갈랐다. 25대 15, 세트 스코어 3대 0이었다. 현대건설 선수들이 코트 중앙에 모여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동안 반대편의 정관장 선수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6경기 연속 패배, 통산 6승 19패, 승점 18점으로 리그 최하위.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무거운 현실이 선수들을 짓눌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코트를 떠나려 몸을 돌리던 인쿠시의 뺨 위로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무언가가 한 줄기 흘러내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다. 자신에게 카메라 렌즈가 향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다. 애써 참아보려 했지만 입술은 속절없이 파르르 떨려왔다.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녀의 곁으로 감독과 동료들이 말없이 다가와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인쿠시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것은 패배의 눈물인 동시에 오늘 코트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랐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경기가 모두 끝난 충무체육관 밖의 공기는 조금 전까지의 뜨거운 열기와는 사뭇 다른 온도를 품고 있었다.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관중들의 발걸음에는 아쉬움이 가득했고 몇몇 팬들은 상기된 얼굴로 심판 판정과 선수들의 실책을 거론하며 분을 사귀지 못했다. 흩어지는 인파 속 출입이 허가된 가족 대기실 한쪽에서 인쿠시는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과 마주섰다. 경기 내내 딸의 모든 플레이를 지켜봤을 부모님의 눈시울 또한 붉어져 있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딸을 힘껏 끌어안았다. 괜찮다, 인쿠시. 정말 괜찮아. 엄마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단다. 몽골어와 한국어가 섞인 위로의 말이 귓가에 조용히 울렸다. 아버지는 그런 딸을 말없이 바라보다 이내 서툰 한국말로 나지막이 말했다. 오늘 경기에서는 졌지만 너는 이겼다. 적어도 내 마음속에서는 네가 이긴 거란다. 그 말에 인쿠시는 다시금 눈을 지그시 감았다. 오늘의 패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3대 0이라는 세트 스코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불안정한 수비, 용병의 부재로 인한 전력차, 6경기로 늘어난 연패 기록, 그리고 순위표의 냉혹한 숫자들이 현실을 증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공식적인 기록과는 다른 또 하나의 기록이 아로새겨지고 있었다. 26년 1월 31일, 인쿠시의 인생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하루. 그날은 패배한 날로 기억되겠지만 동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날의 증표이기도 했다. 라커룸에서 고이진 감독은 선수들을 향해 마지막 말을 건넸다. 오늘 경기 다들 마음이 아플 거다. 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기서 도망치지는 말자. 우리가 추구하던 배구를 끝까지 한번 해보자. 훗날 오늘을 되돌아봤을 때 그날의 패배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인쿠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이 생각은 패배에 대한 변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 일어서기 위해 스스로에게 건네는 반드시 필요한 인정의 과정이었다. 모델. 그는 코트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관중석 한편에서 지켜보셨을 부모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경기를 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체육관의 조명이 하나둘 쓰러지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잦아들수록 그날의 풍경은 도리어 마음속에 더욱 또렷이 각인되었다. 아쉬움이 가득했던 점수판, 오글루시칠니 레프 트리븐, 터져나온 울음, 심판의 결정에 대한 깊은 한숨,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한 자신의 눈물까지. 오늘 정관장은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 이날의 승리로 현대건설은 이 위자리를 되찾았고 정관장은 순위표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기어오를 채비를 해야만 했다.
팀의 주축인 외국인 선수 없이 경기를 꾸려가야 하는 부담감.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팀의 현실은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먼 훗날, 오늘을 되돌아볼 날이 분명 올 것이다. 그때 6연패의 텐에 빠져 허우적대던 우리를 보며 진짜 끝이라고 여겼었지. 하지만 돌아보면 바로 그날이 우리가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던 출발점이었어. 인쿠시는 알고 있었다. 오늘 쏟아낸 이 눈물이 영원한 패배의 상징으로만 남지는 않을 것이란 사실을. 그래서 그는 텅 빈 경기장을 둘러보며 나지막이 다짐했다. 오늘은 마음껏 울어도 괜찮아.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 날을 웃으며 이야기할 날을 만들고야 말겠어. 그렇게 2026년 1월 31일, 인쿠시의 인생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그날은 패배의 종착역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고요한 선포식으로 서서히 그 의미를 탈바꿈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을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본 영상은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으며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나 간혹 의도치 않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채널은 결코 고의로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와 관련 정책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하신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